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백악관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7번째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납니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의 특사들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12월 말에 준비했던 평화 계획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은 미국과 직접 평화 계획 논의를 원했고, 이와 관련해 오레시니크가 르비우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푸틴은 서방을 겁주려 했지만 실패한 듯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미래 안보 보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에선 러시아 연합이 특사를 준비 중이며 이 특사도 푸틴과의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미국 러시아 협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크렘린과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이 이러한 안보 형식을 지지할 경우에만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는 영웅을 어디서 찾을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런던에서는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해 그 석유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직접 키이우에 전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영상이 끝난 후에 아래 링크와 안내된 정보로 이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거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알렉세이 패치 채널 후원하기가 적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는 1월 말 자레드와 함께 푸틴과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7번째로 크렘린을 방문하는 비트코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백악관이 90% 준비됐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의 새로운 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이미 이 문서를 받아 검토할 시간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답변 대신 리보에 오레슈니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후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은 유럽에도 같은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비트코프가 왜 다시 모스크바로 가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결론을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년 넘게 준비한 평화 계획에는 여전히 여러 미해결, 특히 영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크렘린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 전체를 계속 자신들 통제해 두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키이우는 전선의 동결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철수하는 완충지대의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예정인 나토 군대가 서방의 핵심 안보 보장 요소가 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운명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발전소는 전면전 이전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거의 20%를 공급했습니다. 유럽에서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나토 군대를 배치하는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 정상들,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직접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음 주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만날 때 말이죠. 이러한 보장 없이는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지도자들조차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 다보스에서 모든 유럽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의 단체 회동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맹신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안보에 진지하게 접근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잦은 입장 변경이 평화 프로세스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인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트럼프가 이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즉 문서로 지지할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서방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이 알려졌습니다. 이 보장들은 다보스에서 유럽인 트럼프, 젤렌스키가 만날 때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틀란틱 카운실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은 2026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외무부의 성명을 언급하며 그 성명에서 모스크바가 제안된 전후 안전 보장 체계의 일환으로 유럽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후에도 모스크바는 평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새로운 제재를 촉발하지 않기 위해 평화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진지하게 외교적 노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많은 징후들이 있으며 모스크바는 평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러시아가 미사일로 오레슈니크를 르비우에서 타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표,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파리에서 푸틴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와 평화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도 포함됩니다. 분명히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크렘린의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달했으며 이제 비트코프와 쿠슈너가 직접 모스크바로 날아가 푸틴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레슈니크 공격도 푸틴이 서방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푸틴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제공에 불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서방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면 오레슈니크가 유럽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인 드미트리예프와 무언가를 논의하기 전에 비트코프와 쿠슈네르는 이틀 동안 젤렌스키 팀과 유럽 지도자들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유럽인들을 만나고 그 후에 비트코프가 푸틴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러시아인들에게 이미 결정된 내용만 통보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의 디테일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릴라 부다노프 전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이 이런 식의 협상을 위해 대통령실장에 임명됐다는 점 기억하시죠?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키릴 부다노프가 파리에서 하루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팀이 이미 떠난 후에도 부다노프는 미국 대표들과 영토 문제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곳에 하루 더 머물렀으며 부다노프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프가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협상할 특별대표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자신들만의 스티븐 비트코프를 만들자는 거죠. 이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유럽 없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 지지자들은 유럽연합 특별대표가 협상에 참여하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 핵심 입장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직책에 대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특별대표로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전 총리이자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후보 검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할 점은 이전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과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외교적 소통 채널을 열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마누엘 마크롱은 유럽연합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탈리아 총리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협상의 직접적인 일원이 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인들은 미국인들을 본받아 러시아 유조선을 납부하고 그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척의 유조선이 라망슈 해협에 접근 중이며 영국인들이 그 지역에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납포한 러시아산 석유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일종의 전쟁 배상금처럼 우크라이나에 넘기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